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2026 시즌 K리그1 프리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승격팀인 부천FC를 한번 어떨까 예측을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네, 제가 12팀을 다 나눠서 할 계획이 없었는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촉박해졌어요. 그래서 막 낮에도 올리고 저녁에도 올리고 막 이제 밤에 막 여러 개 찍어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그래, 내가 K리그 유튜버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또 유난히 또 기분이 좋은 이유는 지난 시즌까지와 다르게 어, 이제 제가 응원하는 부천 FC 또 이 K리그 1 프리뷰에서 할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개막전이 너무 이렇게 떨리고 기다려지는 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뭐 K리그 2에 있을 때도 항상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또 K리그 1에서 맞으니까 이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폼도 바로 샀습니다. 여기 지금 패치 보시면은 K리그 1이라고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특별했어요. 그래서 참 기쁜 한 시즌입니다. 근데 이제 좀 뭐 사실은 좋았던 기분 그런 것들을 부천 팬들께서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부천의 목표가 이번 시즌은 또 생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조금 어 이제 팬의 즐거움 마음은 좀 내려놓고 그래도 K리그를 꾸준히 지켜보고 리뷰하는 유튜버로서 부천을 좀 객관적 입장에서 한번 예상을 해보고 또 예측을 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은 것들도 한번 제 의견을 밝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제목에 작은 팀이라고 써놨는데 또 부천 팬들께서 워낙 그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 불편하게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뭐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부천이 큰 팀은 아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부천에서 나고 뭐 잠깐 뭐 딴 데도 살긴 살았지만 그래도 거의 뭐 제가 장가들기 전까지 어, 한 3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30년 살았죠. 그냥 순수하게 한 30년 산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부천이라는 동네를 잘 아는데 이 도시가 그렇게까지 막 특색이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막 공장지대가 막 많고 이래서 막 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서울의 위성 도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축구팀이 있기에 다른 게 아쉽다는 게 아니라 축구팀이 있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큰 돈이 나올 만한 그런 게 없어요. 동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민구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부천시 자체도 뭐 인구는 많지만 또 이렇게 축구팀한테만 전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사실 작은 팀인 거는 맞았어요. K리그 1뿐만 아니라 K리그 2에서도 사실은 좀 제한적인 예산을 가지고 시즌을 치러가던 팀이고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부천의 FC가 1부 리그 딱 올라왔지만 사실 지금 당장 뭐 어떤 기업들이 있어서 부천에 열정을 높게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바뀔 상황도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 팀들이 그러면 살아날 방법이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부천은 그거를 K리그 2부터 꾸준하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될까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한번 이번 시즌 K리그 1에서 한번 다시 한번 검증하는 이 더 큰 무대에서도 먹힐까라는 걸 좀 검증할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K리그에 좀 많잖아요. 사실 시도민 구단들이 많은데 뭐 시도민 구단들 보고 많은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너무 세금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뭐 생겼는데 어떡하겠습니까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런 어떤 현실론과 함께 그래도 이미 생긴 팀이라고 한다 그러면 팀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이 부천 FC가 지금까지와 승격했던 시도민 구단에 비해서는 또 규모가 더 작아요. 안양하고도 이렇게 도시 규모는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또 안양은 또 시장님께서 구단주께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부천보다는 좀 넉넉하게 돈을 썼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작은 구단이 어떻게 K리그 1을 살아남는지 한번 지켜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부천의 좀 전술적인 색깔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K리그 1 팀들이 또 모르시잖아요. 부천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 경기를 잘 안 보셨다 그러면 이제 부천 이야기 전술 얘기 좀 해서 설명 좀 드리고 왜냐면 제가 좀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즌 영입된 선수들하고 이런 것도 고려해서 부천이 어떤 축구를 할지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작은 팀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얘기입니다. 자,
바둑알부터 좀 불러오면 좋은데, 부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영민 감독님이 꾸준하게 팀을 이끌어 오시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그 하방이 튼튼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이 뭐 프로에 못 간 적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못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시즌 중반까지는 괜찮았어요. 시즌 중반까지는 플레이오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고, 다만 이제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제가 그때 그 오프사이드 테이블 유튜브 출연할 때 그렇게 부르짖었던 우리 루페타 선수가 끝끝내 득점만큼은 뭔가 많이 도와주지 못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즌을 좀 보냈던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그래도 항상 플레이오프권에서 경쟁을 했고, 승격을 어, 쟁취한 적은 없으나 목전에 뒀던 적들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은 예산 규모 고려하더라도 예산 규모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적들을 냈던 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그렇게 됐던 거에는 이제 이영민 감독님의 지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영민 감독님이 이제 3백 좋아하십니다. 3백 주로 쓰고 3-4-3 형태에 가까운 축구를 많이 하는데, 수비한 이제 5-4-1에 가까운 형태로 내려서죠, 이렇게 사실. 그런 식으로 숫자를 많이 늘려주는데, 그거 말고 이제 3백 설 때 상당히 그 빌드업 과정에서 어, 좀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많게, 아주 빌드업을 그래도 깔끔하게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천이 뭐 그 수비력을 탄탄하게 쌓고 역습을 하는 팀이다라고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고, 그게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면 부천이 이게 선수비 후역습이 있는 팀이야? 라고 물어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천은 상당히 공을 잡았을 때 점유율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그 유지한 걸 가지고 이제 다시 공격을 풀어나가는 거를 즐기는 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이 3위 빌드업을 좀 많이 써요, 사실. 뭐 여기서 뭐 이제 미드필더가 여기가 뭐 쓰리톱이 압박을 한다든지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나오는 미드필더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미드필더, 지난 시즌까지 뭐 박현빈, 카즈, 아니면은 뭐 최재형 선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최원철 선수가 나오기도 했었고 한데, 어찌됐든 이 허리 쪽에는 두 명의 미드필더가 항상 위치를 하고서 공을 받아주는 임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부천 같은 경우는 빌드업을 굉장히 좀 서두르지 않는, 느긋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투입됐을 때 리턴 패스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이 세 명도 가까이, 그러니까 아주 막 이렇게 넓게 벌려서진 않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이제 돌리면서 이쪽에서 후방에서 풀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기 넣었을 때 다시 뭔가 빡빡하다 싶으면, 바짝 붙는다 싶으면 뒤로 주고, 이거 전환시키고 그 다음 위치를 다시 잡아서 여기다 다시 투입하고, 안 되면 다시 여기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후방에서 빌드업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거는, 요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미드필더 선수들이 그 전진 패스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있기는 한데, 이 선수들을 통해서 약간 느낌이 미드필더 너희들이 풀어줘 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선수들을 약간 벽처럼 이용하는 감들이 좀 있어요. 이거 제가 좀 좋아하는 빌드업 스타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이렇게 투입됐을 때 이 선수가 무리하게 이걸 잡고 돌아서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줘요. 근데 이렇게 주고 한두 번 주고받는, 그러니까 한번 공이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는데, 공이 이 센터백한테 돌아오기 전에, 여기서 리턴이 나갈 때쯤에 여기 있는 윙포워드라든지 여기 있는 윙백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움직임을 취해주면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원터치 넣는 식, 혹은 이거를 측면으로 딱 연결해주는 식, 그리고 여기 됐다가 안 되면 다시 뒤로 나오는 식, 이런 식으로 약간 앞에 있는 선수들이 벽이 되어주면서 이 뒤쪽의 빌드업을 좀 편하게 해주는 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다가 넣고 다시 나오는 이 과정이 없다 그러면 사실 여기 압박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압박이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압박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 여기다 투입하면은 이 선수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공 앞으로 간다 싶으니까 멈추겠죠. 그리고 기다리겠죠. 그때 이게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압박을 한번 끊어갈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건데, 본인이 벗어날 수 있는 느낌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수비진 자체도 뭐 탄탄하게 쌓으려고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고, 뭐 서명관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오는 걸 보면 부천에서도 괜찮은 수비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포스트 서명관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홍성욱 선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경험을 더해줄 수 있는 백동규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영입된 그 브라질 출신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고베 아니 저기 히로시마인가 아니 어디지? 교토 상가에 있었던 잠시만요. 파트리크 선수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선수하고 뭐 이상혁 선수라든지 하여튼 뭐 K리그 2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센터백들이 이런 플레이들을 해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주고받는 플레이를 하다가 좋은 게 여기 투입됐을 때 이제 계속 여기다가만 내주면은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약간 패스가 측면 쪽에서 본인한테 들어올 때 이거를 원터치로 돌려내주는 형태로 속도를 살리고 여기다 연결해주고 본인이 다시 받아가서 탁 리턴 내주면 또 패스 풀어 나오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썼거든요. 이게 박현빈 선수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잘했던 플레이로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과 이 머리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윤빛가람이라든지 김종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카즈 선수도 이거 잘해주거든요. 그리고 활동량이 좀 미드필더들이 많아야 돼요. 부천에서는 투미들이라 가지고 그걸 잘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수원에서 온 김상준 선수도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공격적인 면을 좀 생각한다 그러면 윤빛가람, 뭐 카즈, 김종우 이런 선수들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중원 조합이 사실 미드필더가 2명 필요한데 얘는 적절하게 조합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기 그 어디야 여봉훈 선수. 예, 충북 청주에서 봤잖아요. 여봉훈 선수도 아마 제 기억에 광주에서 미드필더로 주로 뛰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선수도 아마 중원과 뭐 측면에 같이 오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우진 선수 쓰임을 생각한다 그러면 뭐 센터백 중에서 스토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부천은 이 빌드업은 사실상 설명드리자면 이 다섯이 주로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풀려 나오면 앞에 있는 3명하고 여기 있는 풀백들이 공격을 많이 풀어주는 편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건 역시 바산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영입된 선수들, 이번에 영입된 선수들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부천은 외국인 선수들에 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쪽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 미드필더들하고 3백은 뒤쪽을 좀 지키는 유형들이고 뭔가 안정적으로 해준다 그러면 이 윙백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3톱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그 부천의 작은 팀으로서의 생존법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K리그에는 어찌됐든 이 외국인 선수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전 선수를 다 외국인으로 끌이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 역설적으로는 국내 선수들도 몸값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국내에서 잘한다고 하는 선수들이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외국인 선수들만큼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영입을 해올 수 있고 돈을 쓰려면 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예. 그냥 풀이 넓으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북 현대 정도 되는 팀이라고 한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좋은 선수 우리가 살 거야라고 하면 마음 먹으면 살 수 있겠죠. 근데 국내 선수들은 사실은 그 풀이 뭐 브라질이라든지 유럽을 막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거랑 다르게 딱 우리나라 국적 선수들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몸값이 좀 이게 낮지만은 않단 말이죠. 예. 우리가 이제 외국인 선수들한테 한 방을 기대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에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을 살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좀 자금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부천한테는 어울리느냐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그 외국인 선수들을 주로 영입하면서 앞쪽에 좀 힘을 많이 줬습니다. 예. 한 명 영입했구나. 앞쪽에 한 명 영입하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 선수를 7명까지 지금 늘려놓은 걸로 보이죠. 그래서 사실 바사니가 있고 갈레고가 있고 지난 시즌에 있었던 몬타뇨가 있고 그다음 왼쪽 측면이나 오른쪽 측면 뭐 둘 다 가능하긴 하지만 왼쪽 측면에 주로 나왔던 그 우리 티아기뇨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공격진을 이끌어줄 거고 여기에 공격수로 가브리엘이 같이 오면서 뭔가 이 팀을 꾸리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영민 감독님 스타일 봤을 때 뭐 가브리엘하고 몬타뇨가 같이 출전하는 경우들은 그렇게까지 많진 않을 것 같고 가브리엘, 몬타뇨가 주전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부천의 원톱들은 주로 뭐 작고 빠른 선수들보다는 전형적인 그 9번 유형들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이 뒤를 받칠 가브리엘, 몬타뇨 뒤를 받칠 이의영 선수도 사실은 이제 사이즈가 좋고 그런 선수라서 이 세 선수가 좀 앞쪽에서 좀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천이 또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어린 선수들을 그리고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데려다가 이영민 감독님이 원래 제가 알기로 울산에서 유스 디렉터인가 뭐 유스 코치님인가 뭐 이렇게 유스 지도자인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선수들 특히나 K리그 1 쪽이나 이런 데서 좀 빡빡한 팀에서 뛰다가 자리를 못 찾은 선수들을 데려와서 키우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울산하고 그 좀 커넥션이 좋아서 뭐 단박에 생각해 보더라도 조현택 선수도 있었고요. 가까이는. 그다음에 지난 시즌 장시영 선수도 있었고. 예. 그렇게 돼서 여기 와서 잘한 다음에 임대팀에 복귀해서 또 다시 살아나는 유형의 선수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도 그런 전 느낌을 받는 선수가 사실 이제 김민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김민준 선수가 강원에 가가지고 상당히 좀 부진하고 또 울산에서 처음에 등장했을 때만큼 성장을 못했다는 느낌이 있는데, 김민준 선수가 측면에서 뭔가 하나를 해결해 준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내 선수들하고 조합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윙포드로 쓸 수 있는 선수가 지금 한지호 선수도 있는데 이제 나이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0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한지호 선수도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승민 선수가 같이 영입되는데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 김민준 선수가 좀 빨리 터져주면은 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김민준 선수가 터져준다 그러면 바사니의 대체자가 될 수도 있고, 바사니의 반대편에서 이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은 이제 몬타뇨가 사실은 뭐 이쪽 윙포워드 같은 느낌으로 출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팀 구성이 큰 돈 쓰고 만든 팀은 아닙니다. 큰 돈을 쓰고 만든 팀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K리그 1에서 생존이 가장 중요한 팀이라는 것은 변하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부천의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쫙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박창준 선수랑 박현민 선수 두 명이 나간 게 좀 크긴 한데, 그 자리에 유미카랑 김종우가 또 들어왔고, 박창준 선수 나간 자리에도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예. 그 자리에서 뛸 만한 선수가 신재원 선수가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안 가리는 안태현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박창준 선수가 나간 자리, 물론 박창준 선수가 미드필더로 뛰었지만 그 자리는 일단 채웠다는 거 봐야 되거든요. 사실 신재원 선수가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직선적인 맛이 있어서 부천의 그 쓰리톱을 보좌하기엔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구성을 잘 해놨다 라는 점이 좀 느껴지는 선수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돈을 알뜰하게 잘 썼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작은 팀들은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이영민 감독님이 그 일관된 어떤 전술처럼을 가지고 팀을 지도해 오고 있다는 그 일관성을 하나 깔아놓고, 그 다음에 더해서 이 일관성에 맞출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되 알뜰하고 좋은 선수를 사야 되니까 주로 저평가된 선수들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창 잘 나가는 그런 선수들을 사기보다는 예전에 잘했었는데 혹은 옛날에 얘가 뭔가를 보여줬었는데 라는 선수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얘네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키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선수들을 잘 데려오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좀 잘한 시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한 한 시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되는 선수가 있긴 있어요. 기대되는 선수가 있는데 저는 그 파트릭 선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잠깐 바둑을 다시 불러오면 파트릭 선수, 저는 이제 그 3백에서 이쪽 스토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뭐 오른쪽일까 왼쪽일까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 보니까 이 선수가 뭐 제가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좀 봤더니만 롱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부천의 이 오른쪽 그 수비 자리, 약간 스토퍼 중에 한 명은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이 전술의 스타일을 보게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호진 선수가 사실은 지난 시즌에 말미까지 주전으로 뛰긴 뛰었는데, 정호진 선수 다들 뭐 U20 월드컵 때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미드필더로도 뛰었던 선수고, 센터백으로 뛰기엔 또 약간 사이즈가 좀 작은 선수고, 뭐 풀백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좀 다재다능한 선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3백의 이쪽에 딱 위치를 하면서 중요하게 하는 게 이제 볼 전개, 원래 미드필더 출신이니까 볼 전개에도 많이 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뒤로 전진해서 나간 이 측면 커버를 또 정호진 선수가 많이 도와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정우진 선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 윙어들이 있을 때 요거 제어하러 나오는 경우들이 좀 꽤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 명이 다 전통적인 센터백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높이가 있는 팀들은 좀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뭐 정우진 선수가 나왔다가 뭐 이상혁이 나와서 이제 헤딩을 같이 따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늘 부천 보면서 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패트릭 선수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부천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벽으로 이용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부천 선수들이 여기서 뭔가 이렇게 과감하게 찌르는 패스들은 조금 적었어요. 안전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3백에서 볼을 돌릴 때. 왜냐면 잘리면 본인들이 위험하니까 이걸 좀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 봤던 것들 중에 많이 답답해 했던 게, 티아깅요가 저는 위치에 잘 잡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이 잘 안 가요. 왜냐면 티아깅요 위치를 어떤 식으로 잡냐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10번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10번. 티아깅요가 꼭 공을 받을 때 볼이 돌고 있으면 아슬아슬하게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데 서요. 그래서 요런 데까지 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패스길이 티아깅요가 이 뒤에서 공을 받으면 안정적으로 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7번 안고 거리도 있고 멀고 가까우니까 본인들 거리가. 근데 여기서 공을 잡으면 사실 수비를 7번이 이렇게 금방 따라오니까 여기를 제치고 들어가거나 다시 뒤로 줘야 되거나 이제 거쳐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티아깅요가 위치를, 공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7번 선수가 중앙 쪽을 좁혀주겠죠? 이렇게 좁혀줬을 때, 여기까지만 좁힐까요? 이렇게 깊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패스길이 약간은 이렇게 나갔던 길인데, 이게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 7번이 이렇게 와서 잘릴 위험이 있고, 패스 길이가 아까 요 길이보다는 요 길이가 지금 길잖아요. 그러니까 패스도 강하게 나가야 되고 멀리 가다 보니까 이게 잘릴 위험들이나 뭔가 부담스럽겠죠,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티아깅요한테 좀 패스가 안 들어가는 감들이 좀 있었어요. 얘 위치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전환돼서 와가지고 이쪽으로 좀 빨리 가서 티아깅요가 발이 빠르니까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게 잘 안 되는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파트릭 얘기를 왜 드리냐면, 파트릭 선수 보니까 롱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오른쪽에서 막 볼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 하얀색이 수비라 그러면 우리 팀이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을 테니까, 접근을 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당겨졌을 때 이 뒤로 연결되면 백패스를 하는 거죠. 빠뜨리기 딱 잡아놓고 이쪽에다가 그냥 빵 때려주는 사이드 체인지를 좀 보고 싶어요. 이 부천의 센터백들이 사실 이런 걸 해줄 만한 유형의 선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킥력이 좋고 빌드업에 본인이 자신 있는 선수는 좀 없었던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빠뜨리 그 하이라이트를 봤을 때는 요거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서 영입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부천이 물론 닐슨 주니어라는 선수가 이제 오랫동안 활약하긴 했었지만, 사실 이제 공격진 쪽에 늘 외국인 선수를 좀 많이 쓰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굳이 센터백을 데려왔다?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여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이런 하나의 어떤 다른 무기를 장착해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서 영입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파트릭 선수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영입된다고 해가지고 선수 기록을 좀 봤는데, 그 포르투갈 리그에서도 한참 뛰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토에서도 조금 뭐 이제 부침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를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부천에서 한번 본인이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닐슨 주니어 같은, 바사니 같은 좋은 선수가 돼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경기부터 너무 이제 강한 상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전주성에서 전북현대를 만나게 됐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해왔던 거를 믿고 좀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강등 팀들이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천이 조금만 더 노력해준다 그러면 어떤 반전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대를 갖고 즐기기로 했습니다. 또 이부 리그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가면 또 어떻습니까? 조금 속상하고 조금 울고 마는 거지. 내년엔 또 우리의 축구가 또 이어질 텐데, 그런 마음으로 조금 편하게 한번 K리그 1 올해 한 해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제 분석에서 어떤 팬의 마음으로 넘어갔는데요. 부천 팬들께서도 첫 승격 시즌이니까 직관도 많이 가주시고 원정도 많이 가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원정 갈 거 막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저기 제주도 갈 비행기표도 막 알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 한해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천 팬들.
저도 개막전부터 한번 출동을 해볼까 싶은데 하여튼 경기장에서 즐겁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갔다 와서는 이제 리뷰해야 되겠죠. 네, 오늘 부천FC로 2026 시즌 프리뷰는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